아침에 일어나 양치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오늘따라 유독 더 칙칙하고 더 어둡고 더 늙어 보인 적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와 똑같은 얼굴인데 볼 위에 퍼진 김이 손등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게 늘어난 갈색 반점, 관자놀이 옆으로 번지는 검버섯. 이게 원래 이 정도였나?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으로 가려보려고 하면 오히려 주름 사이에 끼어서 더 도드라지고 결국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 쓰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쩔 수 없지.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을 이야기 처음엔 믿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마트에 들르고 싶어지실 거예요. 한 병에 1,000원짜리 하나면 됩니다. 비싼 화장품 아니에요. 피부과 레이저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가 수백 년 동안 써오던 발효의 지혜, 바로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요? 그거 마시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걸리를 절대 마시는 데만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걸리 혼자서는 반쪽짜리예요. 딱 한 스푼만 섞으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는 잠깐 뒤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왜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지 원리부터 아셔야 오늘 방법이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이 멜라닌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고마운 존재이긴 한데 나이가 들면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적당히 만들어야 하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멜라닌이 한 곳에 뭉치고 쌓이면서 기미가 되고 검버섯이 되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께 기미와 검버섯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피부의 자외선 방어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거기다 수십 년 동안 햇빛에 노출된 피부가 이미 누적 손상을 받은 상태라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멜라닌이 쉽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미와 검버섯이 옅어질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멜라닌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것, 그리고 이미 쌓인 멜라닌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는 게 바로 막걸리예요. 막걸리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코지산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코지산이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과하게 돌아가던 공장 기계의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이 양조장에서 수십 년간 일한 근로자들의 손 피부를 분석했는데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피부 밝기가 눈에 띄게 높고 기미와 잡티 밀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막걸리를 만지며 일한 세월이 오히려 피부를 지켜준 거예요. 거기다 막걸리에는 천연 유산균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피부 표면에 쌓인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쌓인 멜라닌이 각질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고가 미백 화장품의 핵심 원료 중 상당수가 바로 이 발효 과정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수십만 원짜리 작은 병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 1,000원짜리 막걸리에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걸리를 제대로 쓰려면 딱 한 가지 준비 과정이 있어요. 막걸리를 사오시면 절대 흔들지 마시고 냉장고에 똑바로 세워서 반나절 이상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위쪽에는 맑은 물이 생기고 아래쪽에는 뽀얗고 걸쭉한 침전물이 가라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쓸 건 바로 아래쪽 침전물이에요. 이 하얀 앙금 속에 코지산과 아미노산, 유산균이 가장 농축되어 있거든요. 위쪽 맑은 물은 버리지 마시고 요리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걸리는 반드시 생막걸리를 사용하셔야 해요. 살균 처리된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익한 성분들이 대부분 파괴된 상태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본격적으로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기미, 검버섯, 주름, 칙칙한 피부톤 고민별로 딱 맞는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고민별로 딱 맞는 조합이 다 달라요. 내 고민이 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조합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누리끼리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나들이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유독 얼굴만 어둡게 나와서 속상하셨던 적 있으시잖아요. 이 칙칙함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유리창에 먼지가 한 겹 두 겹 쌓이면 햇살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각질이 쌓이면 피부 본래의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때 막걸리 침전물에 쌀겨가루를 한 스푼 섞어주세요. 쌀겨에는 천연 기름 성분과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이 각질을 불려주고 쌀겨가 그것을 부드럽게 정돈해 주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환상의 조합이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막걸리 침전물 2스푼에 쌀겨가루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쌀겨가루는 방앗간이나 동네 마트에서 1,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구하실 수 있어요. 세수하신 깨끗한 얼굴에 얇게 펴바르시고 15분 기다리세요.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살살 헹궈내시면 됩니다. 절대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물로 적시면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듯이 씻어내세요. 헹구고 나서 거울을 보시면 피부가 한 톤 밝아진 느낌이 바로 드실 거예요. 먼지 낀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놓은 것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미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조합입니다. 기미라는 게 참 얄미운 존재예요. 한번 자리 잡으면 잘 떠나지 않고 자외선을 받으면 더 짙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손가락으로 가려보시면서 이것만 없으면 10년은 젊어 보일 텐데 하고 생각하신 적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때 막걸리 침전물에 녹두가루를 1스푼 섞어주세요. 녹두는 예로부터 열을 내리고 피부를 맑게 하는 식재료로 쓰여왔어요. 실제로 녹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녹두의 항염 작용이 기미가 진해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막걸리의 코지산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녹두의 항염 성분이 피부 자극을 가라앉히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기미의 앞뒤로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막걸리 침전물 2스푼에 녹두가루 1스푼을 넣고 잘 개어주세요. 기미가 신경 쓰이시는 부위에 조금 도톰하게 올려주시고 나머지 얼굴에도 얇게 펴발라주세요. 15분에서 20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당장 기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하시면 어느새 기미의 경계선이 흐려지면서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고르게 정돈되어 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만나 뵌 72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시면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신 탓에 양볼에 기미가 꽤 넓게 퍼져 있으셨거든요. 피부과 레이저도 2번 받으셨는데 시술 직후엔 좋아지는 것 같다가 몇 달 지나면 다시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포기 상태라고 하셨어요. 이분께 막걸리 녹두가루 조합을 알려드렸는데 3달 뒤에 연락이 왔어요. 동네 모임에서 친구들이 피부가 밝아졌다고 먼저 알아봐 줬다는 거예요. 수줍게 좋아하시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 번째는 주름과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조합입니다. 아침에 베개 자국이 얼굴에 남았는데 젊을 때는 세수하면 금방 없어지던 자국이 요즘은 점심때까지도 남아 계시지 않나요? 눈가 잔주름이 하나 둘 생기더니 이제는 팔자 주름까지 깊어져서 표정이 굳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고요. 이때 막걸리 침전물에 꿀을 1스푼 섞어주세요. 꿀은 천연 보습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분을 끌어당기고 가두는 능력이 뛰어나요. 건조한 피부에 수분이 충분히 차오르면 잔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이고 피부가 통통하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막걸리의 발효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게 정돈해주고 꿀이 그 위에 보습막을 씌워주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막걸리 침전물 2스푼에 꿀 1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꿀은 되도록 가열 처리하지 않은 천연꿀이 좋지만 일반 꿀도 괜찮아요. 바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턱선부터 이마 방향으로 올려 바르셔야 합니다. 중력 때문에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팔자 주름 부위는 입꼬리에서 광대뼈 쪽으로 사선 방향으로 올려주시고 이마 주름은 눈썹 위에서 이마 꼭대기까지 부드럽게 쓸어 올려주세요. 15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헹구고 나서 손바닥으로 볼을 감싸보시면 평소와 다른 촉촉함과 탱탱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지실 거예요. 네 번째는 검버섯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조합입니다.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가 느려지고 오래된 세포가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부 위에 낡은 벽지 조각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연스럽게 묵은 것을 녹여내고 새 세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막걸리 침전물에 율무 가루를 1스푼 섞어주세요. 율무는 예로부터 피부에 잡것을 내보낸다고 하여 미용 곡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재료예요. 실제로 율무에 들어있는 코익세놀라이드라는 성분이 피부 표면에 노화된 세포가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과정을 돕고 새 세포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막걸리의 발효 성분이 더해지면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불려서 들어 올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오래된 벽지를 떼어낼 때 물을 뿌려서 불리면 힘 안 들이고도 살살 벗겨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막걸리 침전물 2스푼에 율무가루 1스푼을 넣고 잘 개어주세요.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조금 넉넉하게 올려주시고 나머지 얼굴에도 얇게 펴발라주세요. 15분에서 20분 두셨다가 헹궈내시면 됩니다. 한 번에 검버섯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주일에 2번씩 꾸준히 한 달, 2달, 석 달을 이어가시면 검버섯의 색이 조금씩 연해지고 경계가 흐려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68살 어르신 한 분은 손등 검버섯이 고민이셨는데 이 방법을 넉 달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손이 하얘졌다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에 역효과가 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하셨다가 피부가 더 나빠졌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여러 번 봤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가 밤이 아닌 낮에 하시는 거예요. 막걸리의 발효 성분이 피부 표면 각질을 정돈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이 오히려 더 활성화돼요. 애써 옅어지게 한 기미가 다시 짙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저녁에 하세요. 주무시는 동안 피부가 충분히 회복될 시간을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피부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거든요. 팩을 하고 주무시면 회복 효율이 훨씬 높아져요. 두 번째 실수가 너무 자주 하시는 거예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으신 마음에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논에 물을 줄 때도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벼가 상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이 적당하고 아무리 많아도 3번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수가 너무 오래 두시는 거예요. 오래 두면 더 좋을 것 같으시겠지만 실제로는 발효 성분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15분에서 20분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 이상은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에 부담이 돼요. 네 번째 실수가 처음부터 얼굴에 바로 바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발효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팔 안쪽, 부드러운 피부에 소량을 발라서 24시간 동안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시면 즉시 씻어내시고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가 오래된 막걸리를 쓰시는 거예요. 막걸리를 개봉하신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되 개봉 후 3일에서 4일이 지났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피부에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버려주세요. 신선한 생막걸리에 유익한 성분을 쓰셔야 효과가 납니다. 여섯 번째 실수가 피부 상처나 염증 부위에 바르시는 거예요. 여드름처럼 염증이 있는 부위,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르시면 안 됩니다. 발효 성분이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에 시도해 주세요. 이건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드린 내용 전체 정리해 드릴게요.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시면 막걸리 침전물에 쌀겨가루 1스푼, 기미가 고민이시면 녹두가루 1스푼, 주름과 탄력이 고민이시면 꿀 1스푼, 검버섯이 고민이시면 율무가루 1스푼을 섞어서 15분에서 20분 바르시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궈내시면 됩니다. 반드시 저녁에 하시고 일주일에 2번이면 충분해요. 3일이면 피부결이 달라지고 일주일이면 칙칙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면 거울이 반가워지고 2달이면 마스크 없이 당당하게 나가게 됩니다. 비싼 것만이 답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막걸리를 빚으시면서 곱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셨던 그 지혜가 결국 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수십만 원짜리 미백 화장품에 담긴 핵심 성분이 1,000원짜리 막걸리에도 들어 있었다는 사실 오늘 확인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딱 2번만 자기 전에 15분 나를 위한 시간을 내보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책을 읽으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잘 돌봐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마트에 가세요. 생막걸리 한 병 사오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기미 검버섯 고민 있는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피부 고민이나 변화 후기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고 답해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하루 되세요.